웹툰 작가 주호민에 대한 기사를 보았어. 작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7월 26일 매일경제의 관련 보도로 인해 공론화되었지. 이 기사는 자신의 자폐 아들 담당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이라고 해. 주 씨의 아들은 자폐아인데 학교에서 학생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어느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해. 학폭 사건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었지만 이 아이가 자폐아동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특수교사의 중재로 합의로 끝났다고 해. 지금은 주 씨의 고소로 이 특수교사는 직위 해제가 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. 그리고 또 특수교사의 입장문이 게재되었다고도 하네.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주 씨가 얼마나 비뚤어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게 보이더라고. 주 씨는 이기적이고 외골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. 자신의 자폐 아들이 여학생에게 육체적 또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과 그 부모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본인 아이만 생각해서 뭐 치료나 문제 행동의 개선에는 관심 없이 그냥 통합학급에 보내겠다고 하더라는 거야. 이건 마치 아동 성폭행범과 피해자를 같이 앉혀놓고 조사하는 것과 같다고 봐.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. 물론 특수학급으로 가게 돼서 종일 거기서 수업을 받았다고 해. 뭐 이것이 기분 나빴겠지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. 피해 여학생은 학교 가기 무섭다고 한다는데 주 씨는 이런 피해자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지. 그냥 자신의 아들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야. 주 씨는 이뿐 아니라 뭐 천안함 그림이라든지 뭐 전시 그림에서 뭐 이미지 무단 도용 등 뭐 갖가지 문제를 좀 일으켰던 사람이야.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 사람은 좀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자폐 아들을 통해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청을 했을까. 참 주 씨는 뭐 자기의 아들이 이렇게 특수반에서 종일 혼자서 수업 받는 것이 기분 나빴는지 이 교사의 흠을 잡을 목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. 교사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그 녹음기를 가방 속에 넣어 주었다고 해. 뭐 두 번째는 뭐 주머니 속에 넣었다기도 하더라고. 그래서 두 번째 뭐 주머니에 넣었으니까 애가 막 움직이다 보면 그게 툭 떨어진 거야. 그걸 보면서 웬 녹음기지? 그래서 이제 알게 됐다는 거지. 이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야. 본인이 대화자가 아니면서 제3자들의 말을 무단으로 녹음해서 이거를 나중에 뭐 고소장의 증거로 삼으려 한 건지 뭐 흠을 잡으려고 했던지 뭐 그런 거겠지. 이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지. 도청이 한 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. 작년 9월 또 올해 5월 달에도 똑같은 짓을 했다고 해. 이거는 뭐 불법 도청의 상습범이지. 주 씨의 이런 행위로 선량한 장애 아동들의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생각이 돼. 아니 자기는 학교에 이렇게 똥 싸지르고 도망가듯이 이 자신의 자폐 아들을 뭐 전학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지극히 이기적인 발상이지. 아니 본인이 그 특수교사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하면 전학을 신청해서 가면 되지. 거기 있을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거지. 뭐 전 학교나 특수교사 인생을 망쳐놓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는데 그 아들은 이제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지 주씨 아들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. 결국 자기 아들을 괴롭히는 거는 본인이 된 거지. 자신의 아들에게 자기가 피해를 주는 꼴이 된 거야. 잘못하다가는 이 아이가 정말 뭐 폭탄 돌리기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.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? 저 사람 제 애가 주씨 아들이야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더 뭐 관심을 갖기보다는 경계를 하겠지. 그게 교육상으로 얼마나 안 좋겠어.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 주씨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마찬가지야. 우리 옛말에 뭐 부창 부수라는 말이 있잖아. 이 주씨 아내도 빗나간 사랑을
가지고 있는 것 같아. 기사를 보니까 주 씨의 아내가 뭐 학교나 선생님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뭐 들들 볶은 것 같다, 이렇게 주장하는 학부모의 주장도 있었대. 또 경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요일에도 담임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자고 했다가 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, 뭐 주말이든 밤이든 할 것 없이 연락을 했다고 주장을 해. 뭐 그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쉬는 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또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지. 자신의 자폐 아들을 담당하는 선생을 괴롭혀서 얻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. 오히려 자기의 아들을 돌봐주니까 좀 격려도 해주고, 그리고 좀 잘 부탁도 하고 이래야 좋은 거 아니겠어? 의심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을 괴롭히는 거 아니야. 세상에 그렇게 나쁜 교사가 많지 않아. 특히 이 특수교사들은 정말 그 아이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지. 그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야. 굉장히 힘든 일이지. 아니 이번에도 보니까 그 교사나 또 학부모들이 80명 넘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냈다고 해. 이건 무슨 얘기겠어? 교사가 나쁜 사람은 아니란 얘기지. 아무튼 주씨 아내도 이런 어떻게 좀 빗나간 사랑, 자기 아들에게 어떤 영향이 될지를 생각 못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이 아내 또한도 또 비뚤어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. 뭐 주씨의 아내가 과거에 웹툰을 그렸다고 하는데 자기 아들, 이 자폐 아들에 관한 이야기래. 갑자기 지나가는 아이의 뺨을 때리자 그 뺨 맞은 엄마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? 이때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. 그런데 뭐 우리 아들이 뭐 둘째 아들을 보는 사이에 뭐 돌보질 못해서 그랬다, 그런 변명만 늘어놓더라고. 그러면서 그 남편, 웹툰에 있는 그 남편이 이 정도로 사과하고 설명했는데도 화만 내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, 더 신경 쓰지 마, 이렇게 웹툰의 끝을 맺더라고. 이건 뭐 완전 뇌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랐어. 자기중심적이지, 외골수적이고. 아니 세상의 중심이 뭐 자기 아들 혼자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. 하기야 자신들에게는 그 아들이 중심이겠지만 그렇게 살려면 산속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찍으며 살면 되는 거지. 이 주씨 부부가 잘못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자폐 아들에게 잘못을 설명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, 또 너가 얘 뺨을 때렸으니까 사과해라, 뭐 이런 그런 훈련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어? 아니 피해를 준 것은 또 잘못한 쪽은 자폐 아들이지 뺨 맞은 쪽이 아니잖아. 아니 느닷없이 뺨 맞고 화를 내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? 그런 걸 이해를 못하고 뭐 사과를 안 받는 것은 뭐 내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생각? 이거는 부부가 얼마나 비뚤어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지. 그런 생각 밑에서 자폐 아이가 뭐 제대로 돌봄을 받겠냐고. 자기 아들에게는 뭐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고소하는 거지. 자폐아에 대한 배려는 그 부모는, 가족은 감사해야 될 일이지 그건 당연한 권리가 아니야. 자, 주씨 부부가 자기 특수 담임 교사를 고소해서 얻은 게 뭐가 있어? 주씨 부부의 그 무개념 행동으로 그들이 얻은 게 뭐가 있냐고. 아무것도 없어, 아무것도. 오히려 이 일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방송에서도 잘리고, 앞으로 뭐 8월 4일날 무슨 방송한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크겠지.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자폐 아들에게 큰 해를 입힌 거야. 이제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수군거리겠지. 자신이 아들이 행한 그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동네방네 소문내는 결과를 낳게 된 거야. 나도 뭐 이 소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. 근데 갑자기 무슨 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.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작년 9월 달에 일어난 일이래. 작년 9월인데 지금 7월 말이잖아. 거의 뭐 8, 9개월이 됐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네. 동네방네 소문내는 거라고. 이게 자기 아들의 행한 그 수치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지 이제 얘가 주호민 씨 아들이야, 이런 걸 다 알게 되는 거지. 주씨 부부는 누구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. 그러니까
의심을 가지고 특수교사가 혹시 뭐 학대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겠지. 그래서 결국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고 또 이 사람이 직위 해제되니까 그 다음으로 들어간 선생님조차도 믿지 못해서 녹음을 했다는 거지. 그게 두 번째 녹음인 것 같아. 참 이런 사람들은 답이 없어. 그렇게 애지중지 할 아이라면 자신이 키우면 돼. 근데 또 이 주씨 아내는 참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. 아, 자기는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, 못할 것 같다고. 그러면 학교에서 그걸 해주면 고마워해야 되고, 정말 얼마나 힘들까. 자기도 힘든데 남이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. 그러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부탁하고, 그래서 알겠습니다, 제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,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지.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뭐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어, 그래서 뭐 변호사 뭐 누구 포함해서 5명이랑 뭐 의논한 결과 뭐 그래갖고 고소를 진행했다고. 참, 어떤 부모는 자식이 장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식을 위해서 뭐 부모만큼 신경 써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. 그래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. 뭐 다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다른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세세하게 돌보지를 못해.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공부를 했대, 그 병에 대해서. 그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. 그런데 이들 부부는 정말 철없는 행동을 한 거야. 이 철없는 행동으로 그 학교 이미지는 어떻고, 또 이 특수교사의 인생은 망쳤어. 이 사람 2시간도 못 잔대. 그리고 정신과 치료 계속 받고 있고 20여 년 동안을 정말 뭐 썰리반이라고까지 불리우고 정말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주씨한테 그렇게 보이지 않은 거지.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다른 특수아동들의 그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. 도대체 뭘 얻으려고 그랬는지 정말 물어보고 싶어. 주씨 바람대로 특수교사가 강단에 못 서면 이제 괜찮을까? 그렇지 않을 거야. 이번엔 녹음기지만 다음엔 뭐 어떻게 뭐 카메라를 달게 해줄 수도 있겠네. 그렇게 믿지 못하고 어려우면 본인이 가르치라고.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그러잖아. 학교 보내지 말고 홈스쿨 하라고. 나도 같은 생각이야. 부모만큼 그렇게 잘 자상하게 대해주는 사람 누가 있겠어. 본인들이 공부하고 본인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, 본인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은 더 어렵겠지. 그 마음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. 자기 아들을 돌봐준 사람을 아동학대범으로 신고를 하는 세상이니 누가 이제 앞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하겠어. 제발 뇌를 장식품으로 달고 살지 마라. 그냥 이 머리는 그저 모자 올려놓는 받침대가 아니야. 그냥 베개 위에 올려놓는 물건이 아니라고. 바른 생각을 가지 못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없지. 지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고소를 취하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. 80여 명이 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계속 제출을 한다고 하잖아.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교사 평판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. 지금이라도 뭐 실수는 할 수 있어.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키고 바로 잡으면 좋겠어. 그래서 서로가 좋아야지. 그 선생님이 만약에 뭐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교사를 못하게 됐다고 하면 주씨 당신의 아들은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정말 아픈 기억이 되는 거고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지. 또 당신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다른 장애 아이들, 그런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야. 그 사실을 좀 기억하고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. 더운데 다들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 또 보자.